11월에 들어서자 일본 망국의 징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드러난 일본 국방력의 맹점과 미국 하나만 믿고 밀어붙였던 외교 전략의 실패, 혐한을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개각도 최근 해당 인물들의 잇따른 사임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도쿄올림픽 또한 개최 장소가 둘로 쪼개져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예정이고, 일본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일하게 믿고 있던 소프트뱅크 또한 일본 내에서 파산설이 흘러나오며 일본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북한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라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10월 29일 중국의 정찰기에 의해 자국의 방공식별도 뚫린 것에 이어 점점 일본의 국방력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에 고노 방위상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1월 중순에 태국에서 아세안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따로 하고 싶다. 11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이다 라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죠. 아베 또한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 협력하여 대응하겠다 라고 발표하며, 이전까지는 북한의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은 쏙 빼놓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지 섬뜩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호소를 들어주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시작된 트럼프 탄핵 물결이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통과되는가 하면, 현재 미국의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선 경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의 방사포 도발은 트럼프의 외교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칭 딜메이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온 외교가 화려하게 실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며 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죠.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미중 사이의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한동안 미국은 자국 내의 정치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일본의 호소를 들어줄 여력이 전혀 없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플 일본은 현재 내부에서도 각종 사건이 터지며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한 내각에서 벌써 2명이나 금품 제공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직에 있을 때에도 임명시켰던 강요들이 5명이나 줄줄이 사임하면서 구심력을 상실하여 총리직을 내려놓은 전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아베 총리를 향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아베 총리의 사과 전화를 받으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제 투아웃이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3아웃 체인지다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각 언론에서도 입을 모아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2012년 이후 아베 휘하 강요들의 사임이 벌써 10번째이다. 총리의 반성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말하였으며,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아베 총리의 변명은 이제 실증이 난다, 국민들도 이제 아베에게 질리고 있다 라는 기사를 기고했죠. 일본 우익 세력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슈리성에서 발생한 화재는 1500점의 수장품과 400점의 류큐 왕국 자료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이를 보고 일본 우익들은 한국인의 소행이다 라며 여론을 만들어 하였으나, 오키나와 현지 경찰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어 방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주요 시설 관리의 부진으로 인한 화재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혐한을 선동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이 경제 부활을 위한 초석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에 열려 그 피날레의 감동을 폐회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큰 메인 레이스인 마라톤이 북쪽으로 800km나 떨어진 삿포로에서 진행되는 것이 IOC에 의해 최종 결정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도쿄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합의 없는 결정이다, 도쿄에서 개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죠.
도쿄의 여름이 더운 것은 유치 시점에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일본의 수도 경제를 살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높이겠다는 야망의 눈이 멀어 열사병의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마라톤 경기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팬들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가족들이 도쿄에 예약했던 숙박이 취소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삿포로의 편의시설도 내년이 되면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안일함에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아베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기업 소프트뱅크 또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향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소프트뱅크. 그 소프트뱅크에 대해 현재 일본에서는 파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직접적 비난도 마다않는 상황인데요. 그간 해왔던 공격적인 투자가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작 본업에서는 연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손정희가 큰돈을 투자했던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워크의 경우 만반의 준비를 했던 상장에 실패하는가 하면 2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여 기업 가치가 30조 원이나 증발하였습니다. 우버 또한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기업 가치가 20조 원 이상 증발하였죠. 지난 30일 사우디에서 열린 사우디 경제 포럼에서는 다른 연사들의 연설은 시종 만석을 기록한 것에 대조되어 손정희 회장은 텅 빈 관중을 맞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본 블룸버그에서는 손 회장의 영향력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냈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일본의 상황으로 인해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일본의 의원들 또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연맹의원총회에서는 이곳에 참가한 110명의 일본 의원들이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금 조성 또한 긍정적으로 말하였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 조성 또한 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면 괜찮다 라고 말했을 뿐이며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지금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한국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해결 움직임에 나서야 일본에서도 수출 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여전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의 잘못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또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대한민국의 이낙연 총리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회담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21분이었다고 보도하고 한국에서는 20분 이상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만큼이나 논의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처사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성과 있는 것처럼 발표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며 대한민국 총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등 야심적인 친환경 정책을 세운 것에 찬사를 보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거명하면서 놀라울 만한 모범이며 지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찬 녹색 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모범에 따를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30일 오전에 한국질병통제본부 발표를 인용해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4명이며 전원이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이날까지 한국의 총 확진자가 1만 765명, 사망자가 247명, 회복자가 9,059명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월에서 3월 초까지 매일 수백 명의 새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한국이
최근 몇 주일 동안 이처럼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 한국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로 미국과 같은 날이지만 미국과 반대로 한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을 채택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신속하게 민간과 협의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검사 키트를 생산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역량을 발휘했고 드라이브스루 등 창의적인 신속 검사를 채택해서 무증상 감염 환자를 조기에 걸러내는 등 환자 발생 수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유지해서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체 검사 방식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WHO 추천 방식과는 다른 검사 방식에 집중했지만 결국 오류가 발생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 2월 29일까지 전국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는 겨우 472명, 확진자는 22명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지만 미국의 감염자와 사망자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 구테후스 사무총장은 결국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책과 병행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앞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되살리기에 나설 때 그린 잡의 대량 창출과 저탄소 에너지원의 개발 등 친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후스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은 공해 산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탄소에 대한 가격을 물리고 오염원 배출 기업의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제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대구, 경북 탈출은 지능순 대구 시민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뉴스 보도에 달린 포털사이트 댓글들이다. 하나같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대구, 경북으로 지목하고 감염병 대규모 확산의 책임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돌리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8일 대구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국내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구, 경북 시민들을 힐난하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이틀간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세가 크게 누그러든 상황에서도 이 같은 지역 혐오는 멈출 기미가 없다.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1만 774명 중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질병관리본부 기준 76.3%에 이른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신천지 교인들의 대규모 예배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 제기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민에 대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최근 들어 대구, 경북의 상황은 급반전했다. 1일과 지난달 30일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왔다. 1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852명. 이 중 6,249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91.2%가 집으로 돌아갔다. 순 확진자가 603명인 셈이다. 이런 코로나19 확산 둔화 분위기에도 대구, 경북을 향한 비난은 변함이 없다. 지난달 24일 대구 출신의 10대가 부산의 한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네티즌들은 대구 사람이
대국도 감염증을 퍼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클럽에 가는 경솔한 판단을 했지만 대구에 대한 혐오가 더욱 큰 비난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시민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혐오가 실생활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준호 씨는 수도권 지역 기업에 지원했을 때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예천군 출신인 광모 씨는 예천은 본래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예천 출신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온라인에서 예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보면 더욱 위축된다고 전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대구, 경북에 대한 혐오 여론은 악의적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소수의 목소리로 보는 게 맞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무척 고생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인터넷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을 무시한 채 비난과 혐오만이 반복된다면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온라인 자유마저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